대구시가 철도 도심 통과 구간을 지하화하기 위해 타당성 조사를 합니다. 지상화에 이미 6천억 원이 들었고 지하화에 10조 원이 더 드는 만큼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국방부가 지역 주민들의 동의도 없이 사드 배치 발표를 한 뒤 지역민들 사이에 반발과 감정의 골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대구시가 동구 안심연료단지와 그 일대를 뉴타운으로 개발하기로 하고 보상 협의를 시작했습니다. 교사들의 결핵 감염이 잇따라 확인되고 있습니다. 사전 예방 관리는 되고 있는지 짚어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구 경북 소식 전해드립니다. 대구 동구의 안심연료단지가 뉴타운으로 조성됩니다. 이 지역에 있던 연탄과 레미콘 등 6개 공장이 모두 이전하기로 했습니다. 이달 들어 토지 등에 대한 감정평가와 보상 협의가 시작됐는데요. 분진과 미세먼지로 고통받던 곳이 새로운 부도심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권윤수 기자입니다. 지난 2014년 7월 안심연료단지 주변 주민 28명이 진폐증에 걸린 것으로 확인됐다는 국립환경과학원의 발표는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함담합니다, 첫째로. 이게 우려했던 부분들이 그 현실로 밝혀지는 순간에 앞날이 참 무한히 걱정이 됩니다. 주민들은 하루빨리 연료단지를 옮겨줄 것을 요구했지만 연료 공장들이 대체 터를 내어달라고 버티는 바람에 이전 사업은 지지부진했습니다. 그러나 최근 연탄과 레미콘 등 6개 공장이 모두 이전 터를 마련해 옮겨가겠다고 밝혔고 대구시는 이 일대 36만여 제곱미터를 사들여 안심 뉴타운으로 개발하기로 했습니다. 주거지역, 유통상업지역, 그리고 일부 문화시설, 그리고 주민 편의시설, 그쪽에는 그동안에 그 소음으로 인해서 많은 피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공원 용지를 굉장히 많이 확보를 해서 시행사인 대구도시공사는 토지와 지작물 조사를 끝냈고 이달부터 감정평가와 보상 협의에 들어갔습니다. 내년에 공사를 시작해 2020년에는 안심 뉴타운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분진과 미세먼지로 주민에게 고통을 안겼던 안심연료단지가 뉴타운으로 거듭나게 되면 인근 혁신도시와 유라지구 등과 함께 대구의 부도심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MBC 뉴스 권윤수입니다. 2학기 개학과 함께 교사들의 결핵 감염이 잇따라 확인되면서 추가 감염 걱정이 큽니다. 사전 예방 관리는 되고 있는지, 개인적으로는 어떻게 예방해야 하는지 알아봅니다. 양관희 기자입니다. 결핵으로 격리된 고등학교 교사는 지난달 18일 건강검진 결과에서 폐 이상 소견을 받았습니다. 이후 결핵 확진이 나온 26일까지 8일 동안 수업을 계속했습니다. 이쌤이 기침을 하고 이런 몸이 불편한 느끼고 이러면 전염성이 있는데 검진에서 나타나요. 그러면 증세가 나타나야 되는데 보통 그때는 그 전염성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지난달 25일 결핵으로 확인된 초등학교 교사도 확진 전까지 정상적으로 업무를 했습니다. 단체 생활자 가운데 결핵 환자가 있더라도 확진돼 격리되기 전까지 무방비 상태란 지적입니다. 다행히 이번 감염과 관련해 학생과 교직원 260명에 대한 검사에서 추가 감염은 확인되지 않았지만 초등학생 2명은 잠재 결핵으로 나타났습니다. 대구시 교육청은 외부로부터의 감염이 없더라도 결핵균을 보유하고 있는 잠재 결핵자가 10%가량 된다며 잠복 결핵 검사를 늘려가고 있습니다. 올해 저희 교육청 같은 경우에는 3개의 학교에서 잠복 결핵 검사를 해서 잠복 결핵 환자들 같은 경우에 예방적 차원에서 약을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후진국형 질병이라 불리는 결핵은 영양 부족과 피로가 가장 위험한 적으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규칙적인 생활, 그다음에 수면 잘 취하고 식사 잘하고 스트레스를 받는 거 이게 제일이죠 뭐. 그렇게 하고 규칙적으로 이제 선생님들 건강검진이나 이런 것들도 향후에 이런 부분들이 좀 더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한다. 최근 학교 식중독이 잇따른 데 이어 교사 결핵 감염까지 확인되면서 학교 위생과 건강관리에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MBC 뉴스 양관입니다. KTX 도입 당시 큰 논란이었던 경부선 대구도심 구간 지하화가 다시 추진되고 있습니다. 대구시가 타당성을 다시 검토하겠다고 나섰는데 수천억을 들인 철로변 정비 사업까지 모두 끝난 마당에 현실성이 얼마나 있을지 의문입니다.
윤영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구시가 경부선과 KTX 고속철도의 도심 통과 구간을 지하화하는 게 타당한지 검토하기 위해 조사 용역비 2억 원을 대구시 의회에 요청했습니다. 지하화 구간은 서대구역에서 대구역, 동대구역을 거쳐 고모역까지 11km로 최적화 방안과 건설 비용, 재원 조달 방안들도 검토할 예정입니다. 실행이 됐다면은 지역 주민 경제 발전에 굉장히 큰 기여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당장 이런 부분을 추진하기 어렵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자료를 만들고 타당성을 만들어서. 하지만 실현 가능성이 그다지 밝지는 않습니다. KTX 도심 통과 구간의 지상화냐 지하화냐를 두고 10여 년의 논란 끝에 지난 2006년 지상화로 확정이 된 후 철로변 정비 사업을 위해 지금까지 들인 6,600억 원의 국비가 사실상 낭비되는 셈이기 때문입니다. 지하철로 건설 비용은 물론 공사 기간 동안 임시 철로도 만들어야 하는 만큼 최소 11조 원 이상이 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형적인 토건 개발 공약인데 이미 또 결론이 난 것을 다시 끄집어낸 것이기 때문에 시민적 동의를 얻기가 어렵고 또 막대한 예산이 투입될 것이기 때문에 예산 낭비다. 경부선과 고속철도 지하화를 총선 공약으로 내걸었던 새누리당 대구시당은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지만 국토교통부 등 중앙부처는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윤영균입니다. 대구시가 공시한 2015년도 재정 운영 상황에 따르면 전체 살림 규모는 8조 1,857억 원으로 1년 전보다 8,700억 원이 늘었지만 채무잔액은 전년 대비 1,400억 원이 줄어든 1조 7,239억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일반 회계의 예산 규모 대비 자체 세입 비율을 뜻하는 재정 자립도는 3.3% 상승한 52.5%로 나타났지만 조정교부금과 지방교부세를 포함한 재정 자주도는 68.9%로 조금 떨어졌습니다. 주민 한 명당 연간 지방세 부담액은 94만 6천 원, 지방 채무는 69만 1천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대구시의회가 시정질문에서 대구 농수산물 도매시장 이전 문제를 집중 추궁했습니다. 집단 식중독이나 급식 질과 관련한 학교 급식 관리에 대한 질타도 이어졌습니다. 이상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구시 의회 시정질문에서 대구 MBC가 집중 보도한 대구 농수산물 도매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최인철 의원은 대구시가 전문성이 부족한 용역업체를 선정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면서 10년 동안 관련 용역이 3차례나 진행되고도 최종 결정을 내리지 못한 이유를 따졌습니다. 이에 따른 사업 지연으로 이전 대상 지역 주민 간의 갈등과 혈세 낭비를 초래했다고 대구시를 질타했습니다. 시설 현대에서 아직까지 결정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앞으로 문제를 풀어나갈 정책적 방향성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조만간 제가 직접 나가겠습니다. 나가서 모든 이해 당사자들에게 지금 현재 있는 실상을 그대로 얘기하고 그리고 그분들의 의견을 받아서 한번 합의를 도출하는 방향으로 가겠습니다. 최길령 의원은 지난달 대구 수성구의 고등학교 2곳에서 학생 120명이 식중독 의심 증상을 보였다며 대구시 교육청에 학교 급식 관리 감독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또 학교 급식 질 문제와 학교 급식 비리 근절 등 총체적인 대책 마련을 주문했습니다. 원래처럼 지속된 폭염 속에서 예전보다 집단 식중독의 가능성이 훨씬 높아졌음에도 불구하고 대구 교육청에서는 식중독 예방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식중독 발생 취약 시기에 매주 1회 이상 현장 점검을 실시하고 식단 구성에까지 세밀하게 신경 쓰는 등 학교 현장 맞춤형 식중독 예방법을 제공하여 식중독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장상수 의원은 파티마 삼거리에서 유통단지를 관통하는 도로 조기 개설을, 이민환 의원은 5분 자유 발언을 통해 표류하고 있는 달성공원 동물원에 조속한 이전을 촉구했습니다. MBC 뉴스 이상원입니다.
추석 명절을 맞아 오는 5일부터 18일까지 포항 죽도시장과 경주 성동시장, 영덕 5일장 등 경북도 내 40개 전통시장 주변 도로에 최대 2시간까지 주차가 허용됩니다. 행정자치부는 지자체와 경찰청의 협조를 받아 도로 여건과 시장 상인회 등의 의견을 수렴해 한시주차 허용 시장을 선정했으며 교통경찰과 주정차 관리요원이 현장에 배치될 예정입니다. 한편 올해 설 명절 전통시장의 주차를 허용한 결과 이용객과 매출이 20%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드 배치를 두고 성주와 김천 사이 지역 감정의 골이 커지고 있습니다. 한반도에 사드가 왜 필요한지 군사적 효용성 논의는 오간데 없이 지역 민심만 자극하고 있습니다. 한태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필요한 사항이 있습니다. 조만간 국방부가 김천과 인접한 성주군 초전면 성주골프장을 사드 배치 장소로 정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김천 시민들의 반발도 더욱 거세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박보생 김천시장은 사드를 다시 성주 성산포대에 설치해야 한다면서 감정적인 발언을 내쏟았습니다. 안전하다면은 처음 적지라고 발표는 성산포대에 그대로 있어야 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성주 국민이 못 먹겠다고 뱉은 음식 김천 시민 먹을 수 있습니까? 이에 대해 성주 사드 배치 철회 투쟁위원회는 박 시장의 언급이 부적절하다면서 사드 배치 철회를 위해 힘을 모아야 할 때라고 강조합니다. 성주가 김천을 원망하고 김천 분들이 성주를 원망하고 하기보다 같이 힘을 모아서 좀 싸워나갈 필요가 있다. 지난달 22일 김한곤 성주군수가 성산포대가 아닌 제3후보지를 요청해 사드 배치 철회만을 주장하는 주민들이 강하게 반발하면서 주민들끼리 갈등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국방부가 사드 배치 장소로 김천과 가까운 성주골프장으로 결정할 경우 성주 군민들에 대한 김천 시민들의 불편한 심기도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역민들과의 충분한 소통 없이 국가안보라는 명분이 통할 것이라는 국방부의 안이한 생각이 지역 주민들 사이에 심한 갈등의 골만 남기고 있습니다. MBC 뉴스 한태현입니다. 폭우와 강풍으로 중단됐던 포항 울릉 간 여객선 운항이 8일 만에 재개됐습니다. 인력과 장비가 도착해 복구 작업이 본격화됐지만 또다시 비가 내려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울릉도에서 김기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8일 만에 다시 열린 울릉도 뱃길. 육지에서 발길이 묶였던 주민과 해병대원 90여 명도 피해 복구 지원을 위해 울릉도에 도착했습니다. 한달음에 달려간 피해 현장. 어디가 도로인지 어디가 밭인지 온통 진흙탕입니다. 골목은 냇가가 됐고 흙더미는 집 안방까지 들이찼습니다. 사흘째 물이 나오지 않아 가재 도구를 씻는 건커녕 당장 끼니 해결도 힘이 듭니다. 더군다나 울릉도라 자재도 준비가 잘 안 되고 걱정이 잠을 지금 오늘 3일째 노인정에서. 사흘간 400mm의 폭우, 60여 명의 이재민이 발생했지만 인명피해가 없는 것이 그나마 다행입니다. 밤도 아니고 낮이어서 아이들과 같이 좀 안전하게 해서 그것만으로도 저는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웬만한 낙석에도 끄덕없던 피암 터널이 끊기면서 울릉도도 두동강이 났습니다. 산에는 암석이 핥히고 간 자국이 선명합니다. 평소 10분이면 갈 거리가 대여섯 배 더 걸리고 터널 반대쪽 주민 자녀들은 학교 다니기도 힘이 듭니다. 복구에 700여 명과 장비 25대가 투입됐지만 다시 굵은 빗방울이 쏟아집니다. 설상가상으로 울릉도에는 앞으로 3일 동안 50mm의 비가 더 내릴 것으로 예보돼 복구 작업에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울릉군은 추석 전까지 낙석으로 막힌 일주 도로를 뚫기로 하고 복구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기영입니다. 대구와 경북 지역에는 기압골의 영향으로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오늘 내린 비의 양은 경주 60, 포항 50, 대구 40, 안동 17mm 등입니다. 앞으로 20에서 70mm의 비가 더 내린 뒤 내일 오후나 밤에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제12호 태풍 남태운의 간접 영향으로 모레 오후부터 밤 사이에 다시 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19에서 21도, 낮 기온은 23에서 26도의 분포가 예상됩니다.
국회 입법조사처에 따르면 지난해 곡물 지급률은 23.8%에 그쳐 OECD 회원국 가운데 일본과 함께 꼴찌 수준이었고 정부가 제시한 2017년 곡물 자급률 30% 달성도 사실상 힘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과 중국 등과의 자유무역 협정 체결로 값싼 수입 농산물이 국내산을 속속 대체해 농지가 빠르게 줄어들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경북농산물품질관리원은 오는 13일까지 제수용과 선물용 농식품의 원산지 표시 위반을 단속합니다. 쇠고기와 돼지고기, 과일류, 나물류의 원산지를 속이는지와 양고기 생산 연도와 도적 날짜를 속이는지 여부, 거짓 과대표시 광고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합니다. 농산물품질관리원은 농식품 제조와 유통업체 등지를 집중 단속하고 사이버 단속반을 활용해 통신 판매 농산물도 단속할 예정입니다. 대구고법 제1형사부는 2008년 10월 조이팔로부터 자기압 수표 9억 원을 받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51살 권모 전 총경에게 1심보다 징역 1년이 줄어든 징역 9년과 벌금 1,500만 원, 추징금 9억여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경찰이 조이팔 체포에 전력을 다하고 있었던 시점에 현직 경찰관으로서 뇌물을 받은 것은 엄하게 처벌해야 하지만 1심에서 유죄로 판단한 사실 가운데 일부를 무죄로 판단한 점을 고려했다고 감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경북소방본부는 올 들어 벌에 쏘이는 사고가 많다며 추석을 앞두고 벌초나 성묘 때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지난달까지 경북 지역 벌집 제거 출동 횟수는 9,290여 건으로 지난해 4,300여 건보다 2배 이상 급증했습니다. 이에 따라 성묘나 벌초를 할 때 주변에 벌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하고 모자와 긴 옷을 입고 향수는 뿌리지 말 것을 권고했습니다. 한국거래소 대구사무소에 따르면 지난달 대구 경북 상장법인의 시가총액은 43조 2,660억 원으로 전달보다 0.7% 늘었습니다. 이는 미국의 신용평가 회사가 우리나라의 신용 등급을 상향 조정해 외국인들의 지속적인 매수세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한편 지난달 대구 경북 투자자의 거래량은 전달보다 32% 줄고 거래 대금도 18% 줄었습니다. 대구 북부경찰서는 승객이 잃어버린 스마트폰을 팔아 돈을 챙긴 혐의로 택시기사 52살 김모 씨 등 18명과 이들에게 스마트폰을 사들여 되판 혐의로 32살 전모 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택시기사 김 씨 등은 지난 6월부터 7월 중순까지 승객들이 택시에 놓고 내린 스마트폰 50개를 한 대당 5만 원에서 10만 원을 받고 팔았고 전 씨 등은 이를 다시 서울에 있는 휴대전화 판매점에 되판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대구 성서경찰서는 대구의 한 병원에 폭발물이 있다며 허위 신고를 한 혐의로 48살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어젯밤 11시 10분쯤 대구시 달서구의 한 병원에 폭발물이 있다는 신고가 접수돼 출동했지만 폭발물로 의심할 만한 물건이 없었고 조사 결과 이 병원에 입원 중인 A씨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다른 환자의 휴대전화로 허위 신고를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대구 영북 소식이었습니다.